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생산자원관리 혹은 생산역량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역시 생산입니다. 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주요 지표는 생산성이 됩니다. 생산성이라는 말은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니까 잘 아실 겁니다. 동일한 투입 자원일 때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고, 동일한 산출물일 때, 생산량이 동일할 때는 투입 자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생산 자원 관리는 동일한 생산 자원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들, 혹은 동일한 생산량을 위해서 더 작은 생산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 자원 관리가 될 것이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계속적인 어떤 생산성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생산 자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생산성이 유지가 되고 혹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생산 자원을 더 질적으로 더 강화시켜 나가는, 말하자면 생산 설비도 더 개선하고 프로세스도 더 개선하고, 혹은 생산 담당하는 인력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더 스킬을 더 높이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조직이 이제 토요타죠. 토요타는 생산 자원을 제대로 최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적게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산 자원도 재고를 최소화하고 생산 결과물도 재고를 최소화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최적화시키는데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잘 해내기 위한 방법이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든다거나 혹은 프로세스를 잘 만든다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생산에 참여하는 그 직원들이 항상 새로운 관점으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재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이제 강구하는,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일상 업무에 임하는 그런 어떤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의식을 제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채택을 하고 이제 수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통상적으로 이제 2류나 3류 조직에서 보면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를 해도 방치를 하거나 혹은 비용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용하지 않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만 더 돈을 들여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면, 개선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생산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잘 채택하지를 않죠. 그런 것들이 이제 2류나 3류 조직일 것이고,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산 자원 관리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생산성이 잘 부합이 되는데, 사실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현실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최저임금이나 혹은 주 52시간 이런 것처럼 요즘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컨대 직원들이 생산성이 개선되는, 향상되는 그 이상으로 임금이 인상되면 그거는 조직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혹은 과소한 투입이 결국은 제대로 된 생산을 해내지 못한다, 52시간 이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그런 생산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쉽게 생각하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조금만 더 고민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말하는 생산성이라는 대체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순이익 같은 그런 재무적인 어떤 금전적인 측면으로 환원된 그런 생산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10개 생산하던 걸 12개 생산했다고 해서 20% 더 생산성이 개선되었으니 20%만큼 임금을 인상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이렇게 형식적이죠. 왜냐 그러면
뭐 100개 생산하던 거를 20% 더해서 120개를 생산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면 그 매출이 없는 것이고 순이익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뭐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경영진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생산성 개선보다 임금 인상이 더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그 이면에는 조직이 벌어들이는 매출이나 순이익이 증가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증가되는 만큼만 임금이나 이런 쪽에 인상에 반영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죠. 어떻게 보면 양쪽 다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직의 생존이라는 지속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매출이라든지 혹은 이익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앞서 이야기한 생산 자원 관리 측면에서 투입 대비 생산량이 많아지는 단순 논리로 우리가 이해하기 참 쉬운 그 논리로 적용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생산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그 생산물이 수익이나 혹은 매출의 연계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려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가치 관점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제품이나 생산물이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는 전혀 다른 개념은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품이나 생산물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가치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물과 제품과 가치 이 두 가지를 나누어 보는 이유는 전혀 다른 결과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생산물 혹은 제품이라고 했을 때는 공급자 중심에서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생산성 관리 측면에서의 그 생산성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고객이나 시장에서 채택되어지지 않으면, 선택되어지지 않으면 무의미한 생산인 것이죠. 가치 없는 생산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가치 없는 걸 생산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대가나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가치 관점으로 전환이 되어져야만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생산 자원 관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생산 자원 관리라는 개념보다는 생산 역량 관리라는 것이 더 부합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가치라는 것은 제품과 달라서 무형인 것이죠. 무형이라는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사안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볼펜 한 자루를 생산하는 것은 애초에 계획된 대로 혹은 디자인 설계된 대로 하차없이 불량 없이 완성품을 제 기능을 하는 완성품을 만들어내기만 되면 그거는 동일한 제품, 동일한 생산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가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큰 가치를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가치를 밖에 못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그 가치는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생산 역량 관점으로 전환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산 현장에서 생산 자원 관리가 생산 역량 관리로 전환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통합 경영 이론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 그러면 생산물이나 제품 생산에만 집중을 한다 그러면 마케팅이라든지 혹은 채용이나 인사와 같은 어떤 관리와 전혀 단절된 있는 그대로의 현재 생산 현장에서의 최적의 어떤 그런 생산 방식을 우리가 채택하고 그걸 개선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생산 역량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오늘 현재도 이 가치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것이고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변화는 더 심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앞서 이야기한 볼펜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 볼펜을 열심히 제대로 잘 만든다고 해서 볼펜을 이용하는 사람의 니즈에 계속 그 가치가 존속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어느 순간 사인펜으로 그게 이렇게 가치가 이전한다든지 만년필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어떤 제체물을
그리 나온다 그러면 기존의 볼펜은 무의미한 가치가 되어버린. 그래서 결국은 가치를 생산해내는, 그러면 볼펜에 내재된 이 가치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나 이 볼펜이라는 어떤 제품이나 생산물을 배제하고 보면 현재 볼펜을 이용하는 이 고객이나 혹은 이 시장에서 볼펜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의 그 무형의 그것을 이제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연 고객이나 시장은 현재 이 볼펜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가치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이 생산 현장에서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될까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시설도, 소위 말하는 설비도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그 제품을 제대로 생산하기 위해 최적화된 그런 시설이나 설비가 아니라 다른 제품이 되어질 수도 있는, 혹은 가치가 변화되었을 때 그 변화된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재빨리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었을 때 어떤 스마트 팩토리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최근 어떤 그런 굉장히 유행에 민감한 어떤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 단위로 혹은 한 달 단위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한번 출시를 해보고 그 반응을 보고 성공적이면 계속 생산을 하고 실패하면 생산을 포기하고 또 다른 제품을 또 생산해서 제시하는 이런 굉장히 빠른 어떤 그런 빠른 그 프로세스로 제품을 생산해내는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그 관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랬을 때 설비라든지 혹은 생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어떤 변화되는 그 가치를 계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는 그런 어떤 자원으로 관리해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통합경영 이론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생산 현장은 제품 생산에만 한정될 수는 없다는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 관점에서도 생산 현장이 굉장히 긴밀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산하는 이 가치는 무엇이라는 걸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변화되고 있는 가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생산 현장이. 물론 그런 것들을 마케팅이라든지 사부하는 쪽에서 굉장히 재빨리 알아서 계속 그 정보를 신속하게 거의 실시간으로 계속 전달을 해서 그 현장에서 그것들을 제대로 잘 소화할 수 있으면 그게 좋겠지만, 인간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포지션을 가져서는 제대로 된 그런 습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 오늘의 가치와 내일의 가치, 그 변화되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적이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이제 제대로 이제 그 부분을 밑에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거를 해 나가기 위한 현장 직원으로서 어떤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될까? 또 되게 중요하죠. 과거에 제 경험에 의하면 직원을 뽑을 때 제가 모시던 사장이 당장 우리 회사에서, 우리 조직에서 뭔가 활용 가능한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실력을 가진 그런 직원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 교육시켜서 언제 그거를 활용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우리 회사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자질을 가진 직원을 뽑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또 다른 조직에 가서 채용 쪽을 담당하시는 임원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다르게 생각한다. 어차피 조직은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 관점의 어떤 그런 채용 기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두 관점이 항상 이게 옳고 항상 다른 건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오늘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야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만 산다 그러면 오늘만 살기 위해서 내일을 포기하면 그는 지속 성장이라든지 조직의 어떤 그런 그 온고잉 컨셉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것도 또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의 어떤 그런 그 혹은 삶의 어떤 그런 걸 보면 오늘의 나의 모습은 과거 10년, 20년 전부터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뭔가를 선택한 그런 그 결과로서 누적된 그런 결과로서 오늘의 이 모습인 것이고, 오늘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뭐 1년, 2년, 5년 뒤에 나의 모습이 또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에 집중하냐 내일을 대비하냐 이 문제가 서로 전혀 다른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을 대비할 수 있는 그것이 감안된 오늘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이제 경영인 것이고, 그런 지혜로운 경영이 바로 현장의 생산 역량 관리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어디 그 기업, 대기업에서 어나운서 한 걸 제가 보면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보면 뭐 1년에 한 번 혹은 뭐 1년에 한 2번 정도 그 채용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이제 채용을 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대기업에서 우리는 상시 채용을 하는 걸로 바꾸겠다 이런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걸로 보고요. 그 상시 채용하는 것이 어느 채용 시즌에 채용하는 것보다 더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한 단순히 시기적인 어떤 그런 그 변화라면 저는 좀 실망스러운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이제 상시 채용으로 되어진 이유가 현장이든 혹은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뭔가가 생겼을 때 그때 즉시 그런 필요에 부응하는 그런 채용을 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외국의 어떤 선진 기업들이, 인류 기업들이 하는 채용 행태를 보면 뭐 한 6개월이나 1년에 걸쳐서 오랜 기간을 두고 채용을 하고 또 오랜 기간을 보고 과연 우리 조직에 적합한지 이렇게 보는, 그리고 그 우리 조직에 적합한지의 어떤 기준이 당장 오늘 써먹을 그런 자본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우리와 그 철학을, 어떤 사업이나 경영의 어떤 그런 철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재이면서 동시에 과연 그 사람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앞서 이야기한 어떤 그런 매출이나 수익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오랜 기간을 두고 이제 살피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오래 힘들게 채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실수가 있어서 뭔가 잘못된 채용이라면 즉시 어떤 또 다른 대처를 하는, 물론 여기는 즉시라는 의미는 그냥 뭐 해직이 아니라 뭐 다른 쪽으로 한번 기회를 준다든지 혹은 재도전의 기회를 준다든지 등등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 역량 관리 측면에 부합하는 그 현장 중심의 어떤 채용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채용도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기존의 생산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뭐 제한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산 현장이 뭔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그런 그 주체로서 생산성 개선에 참여시키기 위한 제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생산 자원 관리 측면에서 오늘 제품을 생산하는데 좀 더 잘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방법들을 제한받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과연 우리 조직이 필요로 하는 어떤 역량, 생산 역량은 무엇이고 그런 생산 역량을 제대로 함양하기 위해서는,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까지도
현장에서 제안하고 참여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제대로 된 그 인류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인류 조직의 생산이 현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시 생산 자원 관리 혹은 생산 역량 관리도 통합 병역 이론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말하자면 생산 현장이 독립된 전혀 분리된 뭐 그런 게 아니라 마케팅이나 사업기획 관점의 어떤 가치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사업적인 측면까지도 뭔가 잘 결합이 되고 연계가 되어져야 되고, 또 채용이라든지 인사라든지 뭐 적재수소 배치를 포함해서 혹은 연수라든지 아니면 뭐 CDP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잘 연계가 되어져야만이 그게 제대로 된 어떤 생산 인력 관리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